네, 20포커스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중국의 양회가 개막됩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의 내수 진작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많은 업종에서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화학과 철강 업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내일이죠. 내일 중국의 양회가 개막이 되는데 우리 철강과 화학 업종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긍정적인 면이 있을까요? 중국의 양회가 내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양회가 이런 한국의 화학하고 철강 업종한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기가 살아날 때는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의 양회에서 발표될 2023년 올해 경제 성장률 제가 볼 때는 뭐 작년에 3%였고 약 한 5.5% 내외에서 발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2020년도에 2.2%였어요. 그러다 2023년도에 8.2%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한 3%로 떨어졌는데, 이 코로나 때 오미크론 때문에 확 잠궈버리면서 떨어졌는데, 시장은 내심 5.5%를 들으면서도 제가 볼 때는 한 7에서 7.5%까지, 왜냐하면은 작년에 못했던 소비들이 생산들이 살아나면서 7.5% 정도 올라가지 않겠냐,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그거를 이제 중국 최고 당국자들의 이게 입에서 이렇게 발표해서 전해 들으면서 이게 기대 심리가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은 중국 양해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재고 지금 현재는 뭐냐면은 제가 중국 쪽을 알아보니까 화학과 철강은 지금은 이제 재고를 소진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못 썼던 재고를 소진하는 단계에 들어갔고, 지금부터 보니까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빠르게. 그걸 보면은 재고가 거의 다 소진되면서 이제는 이제 재고 확충까지 들어가야 되는,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오히려 재고까지 들어가야 되는 플러스 알파까지. 근데 이제 중국 양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중간에 있는 트레이드분들이 마음이 급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학과 철강에 큰 기회가 내일부터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미리 선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뭐 2주마다 수요일 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 양해가 화학과 철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돌아가면은 미국의 투자의 대가는 워렌 버핏이 어떻게 됐냐면은 2020년도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이 코로나에서 벗어난다. 백신을 많이 맞으면서, 그죠? mRNA 백신을 맞으면서 벗어난다. 그래서 전기차 기업을 많이 중국의 BYD를 보유하면서도 오히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순수 석유화를 샀어요. 석유를 샀단 말입니다. 석유 개발 주식이 경기가 오픈되면 가장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8배의 수익이 난 걸로 보여요. 이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대의 적자일 때 사서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호황이지 않습니까? 석유 개발 기업 같은 경우는 화학도 똑같아요. 웨스트레이크 케미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을 때 실적이 증가될 걸 보고 미리 들어갔는데 이게 워렌 버핏은 잠깐 적중을 한 거죠. 그러면은 양해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단순하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가 풀립니까? 선진국 인구는 14억 명. 이머징 인구는 얼마입니까? 64억 명이 이제 코로나에서 풀리는 거예요.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이미 풀렸어요. 그런데 이머징 전체가 풀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화학하고 철강들이 대부분도 보면은 가동률이 8%에서 10% 떨어져 있는데요. 많은 소비들이 일어나면서 가동률이 10%까지 급증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급증할 타이밍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품 가격도 올라가는 거 보고 한번 매일 업데이트 되거든요. 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회가 왔다. 화학하고 철강에. 그래서 그냥 순수 화학기업인 예를 들면 태양광도 있지만 하나솔루션이라든 현대제철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번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만약에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거래가 다시 이제 분할하면서 재개가 될 텐데 하나솔루션이 보면은
위에 단 매출액 영업이익단 보시면은 그 위에 단 같은 경우는 3천억대 하던 게 지금 작년 4분기에 적자가 들어갔죠. 대부분 다 화학기업들이 이렇습니다. 작년 4분기에 적자 정도 되죠. 그런데 코로나가 확 풀리게 되면은 그때 델타에서 풀릴 때 보면은 3천억대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 그림이 제가 볼 때 연상을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학에 이렇게 좀 관련돼 있던 기업들은 다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장이 이제 합성 고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합성 고무 가격이 뭐냐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타이어의 원료거든요. 이 가격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1년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는 그런 형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양이 아니라도 이미 오픈되었고 중국이 생산해서 이머징 전체로 가야 되거든요. 64억 명 전체로 가는 형태. 그리고 나머지는 선진국으로 가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소비도 하고 그다음에 이머징 쪽에서도 소비도 많이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료들이 많이 공급해 주잖아요. 이런 형태의 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에틸렌이라든지 판재료 가격인데, 철강 가격인데, 오늘자 제가 또 금방 들어오게 확인해보면 이 가격보다 더 올랐어요. 지금 제품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푸른색은 미국하고 유럽의 화학기업들이 그런 매출액하고 시가총액하고 이런 이익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 유럽이 먼저 열렸잖아요. 그죠? 코로나에서 먼저 열리면서 이미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물량이 안 나오니까 이제 고물가로 가니까 고금리로 간 건데, 지금 이제 붉은색 계통들이 대부분 다 한국의 화학기업들, 이런 이머징 쪽의 화학기업이나 철강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제철, 모든 순수 철강기업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크게 지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공급 물량도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64억 명이 일제히 소비에 들어간다고 보세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제품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가격을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학과 철강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일부터 양회가 열린다. 네. 그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예. 자, 네. 그래서 지금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양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학과 철강업 쪽에 대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혜경 고문님.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료하면서 한때는 뭐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확진자 수도 많이 줄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 수도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중국이 양회를 앞두고서 중국을 포함한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 생산과 소비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 연말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이제 종료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셨었죠.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지만 중국 지수로 봤었을 때는 지금 상승하고 있죠. 델타 봉쇄에서 해제됐을 때처럼 상승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인 지표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중국 제조업 PMI가 이제 추이가 나왔는데요. 수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2012년 4월 이후에 최대치로 지금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바이오 이제 제약에 있어서 중국의 코로나와 백신과 치료제 관점으로 봤었을 때 중국이 작년 연말에 제로 코로나를 이제 종료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죠. 3종이 이미 자체 개발한 게 개발에 성공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임상 3상에 있는 2가지 종류가 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효능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하고 유사하면서 가격은 40%라는 거죠. 거기에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라제브리오죠. 여기도 같이 처방이 중국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신도 전 세계 이제 대부분 선진국들은 mRNA 백신을 맞았지만 중국은 사백신부터 벡터 백신 그리고 mRNA 백신까지 다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허가가 안 났어도 이미 64억 인구들은 4백신부터 mRNA 백신까지 이 접종받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도 물론 이제 64억 인구에게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개발한 이 백신과 치료제로
이 64억 인구들이 이미 이제 생산과 소비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중국과 이머징 국가에서 중국을 포함한 이 이머징 국가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는요. 중국 내에서는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명품 가격 인상을 할 이런 움직임들을 발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카오에는 관광객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들이 지금 많이 준비가 되고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에서 개발한 이 흡입형 백신이죠. 이 캔시노 바이오로직스가 개발한 이 약이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64억 인구에게 지금 아직도 백신과 치료제가 잘 공급이 되고 있고 이러면서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과 이머징 국가에서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지며 경제가 회복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